여러분, 이 엄청난 대기줄 보이시나요? 꼭 무슨 오픈런 현장 같은데 사실 이 줄은 SK텔레콤 유심 칩을 바꾸기 위해서 몰린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SK텔레콤의 서버가 해킹을 당해서 일부 가입자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죠. 이 때문에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가 걱정된 가입자들이 우르르 대리점을 찾아간 것인데요. 가입자만 무려 2,300만 명에 달하는 SK텔레콤의 해킹 피해, 언제 일어났고 문제는 무엇인지 오늘의 지글라이프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이 사건은 4월 18일 일어났습니다. SK텔레콤이 자사 서버에 악성 코드가 심어진 걸 발견했죠. 조사를 해봤더니 유심 정보가 일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20일 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신고를 하고 22일 언론을 통해서 해킹 사실을 공개했죠. 자, 그럼 이 유심이라는 게 뭐냐? 이 유심은 쉽게 말해서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 식별용 칩입니다. 이 칩 안에는 가입자의 휴대전화 정보, 고유 식별번호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꽂으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에 접속하려고 할 때 통신사가 이 유심 정보를 확인해서 통신만 접속을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유심마다 자기만의 고유 번호가 주어지는데 이 번호를 통해서 그 고객이 우리 고객이 맞는지, 그 유심을 사용하는 가입자가 통신비를 잘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유심을 꽂은 휴대전화로 전화도 걸 수 있고 이 데이터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 유심 정보 해킹당했다는 건 범죄 일당이 내 휴대전화 번호와 고유 식별번호를 안 해놨다는 건데,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정보까지 해킹당했으면 이 심스와핑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겠지만, 다행히 이번에 SK텔레콤은 유심에 있는 정보만 해킹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SK텔레콤이 해킹당한 정보는 가입자들의 전화번호,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라고 하는데요. SK텔레콤은 주민번호, 생년월일, 결제계좌 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 가입자의 유심 관련 정보만 일부 유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들만으로 내 계좌에서 돈을 빼내갈 수 있을까요? 물론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려면 금융인증서 인증이나 계좌비밀번호 입력과 같은 추가 절차들이 있는데, 이 전화번호와 유심 고유 식별번호만 가지고는 이게 어렵기 때문이죠. 만약에 휴대전화에 있는 민증사진이나 공공인증서 같은 게 빠져나갔다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통신사가 고객 정보를 해킹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SK텔레콤과 KT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가입자 개인정보 20만 건을 유출한 적이 있었고, 2014년엔 KT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서 가입자 1,2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건 2023년 LG유플러스에서 가입자 29만 명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유출된 건이죠. 아직 이번 SK텔레콤의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지만 국내 1위 통신사인 만큼 피해 규모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통신사가 해킹을 당해서 이 금융범죄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그동안 이런 해킹 사건들이 많아서 그런지 통신사들은 각종 대비책을 만들어 놓기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내 단말기에서만 유심칩이 작동되도록 제한을 걸어 놓을 수 있거든요. 설령 내 유심 정보가 그대로 담긴 복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이 핸드폰으로는 통신망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SK텔레콤에서도 고객들에게 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와 함께 가입 안내 영상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이 T월드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서 유심 안심 기능 설정을 누르고 가입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다고 모든 범죄로부터 100%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내 개인정보는 이미 해킹당해서 어딘가로 퍼졌고, 이 범죄 일당이 이를 다른 개인정보와 조합해서 또 다른 범죄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대리점에 사람들이 몰려서 너도 나도 유심칩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겠죠. 그래서 이미 대기업들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지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한화, HD현대 등 국내 주요 그룹 임원 수천 명이 이 교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작은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만으로도 기술력이나 개발 현황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지난달 23일 임원들에게 SK텔레콤을 쓴 사람들은 곧장 유심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대리점 방문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회사가 직접 유심칩을 확보해서 사옥마다 부스를 설치해서 유심칩 교체를 돕는다고 합니다. 참 곳곳에서 난리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엔 개인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워낙 기상청해한 범죄 수법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범죄에 노출될지 모를 일이잖아요. 이 상황이 심각한 만큼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는 지난달 25일 직접 간담회에 나와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유영상 대표는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준 고객 여러분과 이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지난달 28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공짜로 교체해주고 있죠. 하지만 대리점에는 유심을 바꾸기 위해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고 어떤 대리점은 재고가 부족해서 헛걸음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심 교체 첫날인 28일에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 접속 대기 인원이 10만 명이 넘어가면서 이 접속 장애가 일어나기도 했죠. 심지어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1만 원도 안 되는 유심칩을 15만 원에 판다는 글까지 올라왔는데요. 정말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는 왜 생겼을까요? 아직 사고 경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통신사들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입은 시설은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버들은 국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면 정부가 직접 점검과 기술 진단을 해야 하는데 이 장비들은 그동안 기업들의 자율적인 점검에 맡겨져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해킹메일, 디도스 등 위기 대응 훈련만 참여했을 뿐 이번 해킹 대상이 된 서버에 대해선 정부 주도의 기술 점검, 침투 테스트를 받은 이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킹에 대한 대비는 미흡했다는 거죠. 물론 이건 다른 통신사인 KT와 LGU+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통신사든 이런 해킹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현재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민심은 많이 돌아선 모양입니다. 네이버에는 심지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카페가 만들어지기도 해서 이들은 국민청원을 비롯한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의 주가는 떨어지고 통신사를 바꾸는 가입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해킹으로 인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는 휴대전화로 공과금도 내고 주식 투자도 하고 대출도 받는 등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소셜미디어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처럼 일상의 전반을 휴대전화와 함께하고 있는 만큼 이 휴대전화의 보안에 더더욱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만 해킹당하면 사실상 나의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하루빨리 정확한 사고 경위가 밝혀지고 대비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